지난주였죠. 지난 4일 날 만기 출소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. 그런데 어제 증인으로 재판정에 다시 섰습니다. 관련해서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인 신문 일절 거부하셨는데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. 아휴,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? 마음이 아픕니다. 죄송합니다. 그 피고인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몰랐을 거다, 깨끗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찰 측에서 조사한 내용 외에 뭐 심경적으로 할 말씀 많으실 텐데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십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대통령이 절대 주도적으로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시는 대통령 어떤 분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아니면은 안 하셨어요?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. 홍순빈 아나운서. 네. 만기 출소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어쩐 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1년 6개월 만에 만기 출소를 한 거고, 네. 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물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만기 출소한 사례가 된 건데, 네. 출소 후에는 그동안 이제 외부 활동을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자제를 해왔습니다. 네. 근데 바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증인석에 선 건데, 아하. 어제 오후 3시 52분에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 증인으로 쓴 겁니다. 현재 네. 지금 박 전 대통령이요. 네. 정호성, 안봉근, 이재만 전 비서관 그리고 네. 국정원장들과 공모해서 네. 35억 원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이제 추가 기소돼서 네.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증인 출석을 한 겁니다. 아. 그런데 출석을 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말 외에는 네. 공소 사실과 관련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고 전해지고 네. 있습니다. 정호성 전 비서관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다 마치고 만기 출소했는데 그때 혐의는 기밀문서,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걸 다 만기 출소를 했어요. 다 채운 다음에. 왜냐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랑. 그래서 1년 6개월을 다 채우고 나왔는데 출소 나흘 만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관련해서 증인으로 법정에 다시 출석을 했습니다. 김광산 변호사님, 그런데 앞서 기자들이 쭉 물어봤지만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일단 증언을 그러니까 증인 소환장이 오면 네. 안 나올 수도 있죠. 근데 안 나오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고. 네. 또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제 구인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데려올 수가 있거든요. 아하. 그래서 법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출석한 것으로 보여요. 네. 그렇지만 나와서 변호인이나 검찰의 신문에 응하다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고. 아하. 두 번째 이제 본인도 이 특활비를 전달한 그런 당사자로서 이제 다른 재판이 더 받고 있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은 네.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. 자기와 관련된 그런 범죄 사실에 불리한 경우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정 전 비서관은 이제 본인의 네. 권리를 행사한 것다고 볼 수 있어요. 아하. 하지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 비서관의 어떤 네. 검찰에서 진술 자체는 이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네. 거기까지는 증언했어요. 그러니까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 받을 때 사실대로 했느냐. 아하. 이거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 진정성립 인정이라고 하거든요. 아. 그래서 나는 검찰에서 조사할 때 다 사실대로 인정했습니다. 이렇게 네.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. 정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그런 진술에 관련된 모든 것은 네.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. 아.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아하, 거죠. 그래서 네. 어제 증언을 안 했다 하더라도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 인정하는 데는 네.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요, 이 재판부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질문에 별다른 얘기, 의미 있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 재판부가 이 부장판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. 피고인, 즉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하니까 진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호성 전 비서관 저기 보시는 것처럼 3초간
긴 한숨을 내쉰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. 제 심정에 대해선 할 말이 많습니다. 그렇지만 팩트 관련에 대해서, 즉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데 양 변호사님 진짜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? 팩트 관련해서는요? 일단은 뭐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사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 이미 진술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법정에서 진술을 또다시 그걸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본인 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또 하게 될 수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게 얘기를 하면서 법정은 사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언론에 다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. 아하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이 진정 성립까지 본인이 거부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단은 본인의 그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법과 정의에 있어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네. 비판을 반대로 받게 될 수 있으니까 네. 최소한의 부분은 인정을 하되 아하. 하지만 더 이상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은 진술은 거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아하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정 성립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. 수사기관 수사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던 뭐 박 전 대통령과의 뭐 특활비 관련해서 있었던 사실행위 다 하나하나는 네. 그대로 이제 법원에서 채택이 될 것이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뭐 불리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원래부터 있었던 증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아하. 일단은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보입니다. 어제요,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재판부가 이 여러 가지 법정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고민해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 부분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풀어가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최명기 원장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.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런 얘기를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다. 박근혜 대통령만큼 제가 아는 한 깨끗한 분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주도적으로 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. 어제 재판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한 35억 넘게 상납받은 혐의로 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정호성 전 비서관은. 그러면서 대통령이 평생 사신 것과 대통령님이라고 했네요. 대통령님이 평생 사신 것과 너무나 다르게 비치고 있어 그 부분이 안타깝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명기 원장님,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깨끗한 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거 이제 네 가지 부분에서 아마 정호성 비서관이 합리화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이제 의도와 결과인 거예요. 결과는 깨끗하지 않았지만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본인이 합리화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. 네. 저 위치에 오는 사람치고 이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다.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더 깨끗하지 못하고 네. 앞으로 지금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네. 깨끗하지 않아질 것이다. 아하.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. 네. 세 번째는 이 평생을 놓고란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으니까 네. 마지막 몇 달, 마지막 1, 2년이 이랬을지 모르지만 네. 그 전에 수십 년이 깨끗했으니까 네. 이거는 깨끗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. 네. 또 본인이 마지막에 이제 얘기한 걸 보면은 네. 뭔가 이용당의 주도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거든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이거는 최순실 때문이었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게 합쳐지게 되면은 네. 정호성 비서관은 우리 대통령은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네. 생각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아하. 거예요. 어제 별다른 말, 심정 빼고는 별다른 말을 안 하니까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마치긴 했습니다만 어제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고리 3인방, 자신도 문고리 3인방이었습니다만 문고리 3인방 중에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무슨 내용이었습니까? 일단 뭐 연락을 해봤느냐 이제 기자 측에서 물어보니까 네. 전혀 연락을 해보지 않았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재판부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이 지금 특활비로 구속돼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겠느냐 이런 취지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증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네. 이제 단서를 다 달았죠. 기회가 주어지면이라는 아하, 거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증언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안봉근 전 비서관과 관련된 부분은 뭐 증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돈을 전달하는 입장이었잖아요. 아하. 그러니까 전달했다는 팩트는 나와 있는 거예요. 사실관계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증언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불리한다든가 네. 안봉근 전 비서관한테도 불리한다는 그것도 아니고 또 안봉근 전 비서관은 거의 그 돈 전달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 인정을 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
뭐 전체적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인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. 또 자백을 한다고 한다면 또 증언을 나올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네.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모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. 굉장히 심적 부담감이 있는 거고 네.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아하.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? 안봉근 전 비서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국회 이 청문회에 나오라고 했을 때도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이 있을 때도 헌법재판소가 나오라고 했을 때도 나가지 않았죠.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미성년인 자녀의 교육상 좋지 않아서 나가지 못하겠다. 그런 이유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법정에서의 모습도 이 뭔가 두드러진 모습이 포착됐다면서요, 홍순면 아나운서. 네, 정호성 전 비서관은 어제 2시 45분쯤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. 네. 다 도착 당시에 뭐 표정이나 걸음걸이로 봤을 때는 뭐 분위기가 좀 여유가 있어 보였다, 뭐 밝아 보였다,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3시 10분에 법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섭니다. 네. 3시 25분에서 뭐 26분에 증인 신문이 시작됐으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 사이에 지난번에 피고인 신분으로 만났던 검사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고요. 네.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출입구를 잘못 찾는 어떤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네. 합니다. 양 변호사님, 어제 이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이 다양한 부분에 관점을 두고 뭐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재판부가 호칭을 정호성 씨라고 했다는데 이건 또 이유가 있습니까? 네,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만기 출소한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재판부가 정호성 씨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검찰이나 이제 국선 변호인 측에서는 증인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데요. 사실 뭐 일반적입니다. 왜냐하면 증인 신분으로 지금 증언을 하러 온 네. 것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면서 이제 뭐 증인 뭐 1번 질문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질문들을 쭉 이렇게 물어보는 게 증인 신문. 이고요.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그럼 왜 안 썼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 출소를 했고 이 재판부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. 특활비 관련해서 본인도 뭐 다른 재판부에서 그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. 본 재판부가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서는 뭐 어떤 당사자의 지위일지 몰라도 여기서는 증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.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